아파트를 볼 때 어디를 먼저 보시나요? 대부분은 거실 구조, 주방 인테리어, 방 개수에 집중하시죠. 그런데 풍수에서는 정작 그건 부차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이지요. 발코니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 그것이 곧 집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도로가 곧장 집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 다른 건물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내 창을 향하고 있는 모습, 지하주차장의 입구에서 차량이 오르내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모두 흉한 기운으로 해석됩니다. 재물은 쌓이지 않고 흘러나가고 건강은 잦은 병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지요. 단순히 미신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집에 사는 분들 중에는 이유 없는 불안감, 반복되는 지출,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어떤 라인에 사느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옆 동은 길한데 내 동은 흉할 수 있고, 같은 동이라도 1라인은 좋은 기운을 받는데 2라인은 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반드시 집안을 보기에 앞서 창밖 도로와 주변 건물, 그리고 라인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아파트 풍수,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요. 앞으로 집을 볼 때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아파트를 볼 때 우리는 보통 내부 인테리어부터 살펴봅니다. 주방 구조가 어떠한지, 거실이 넓은지, 방은 몇 개인지 말이죠. 하지만 풍수적으로 본다면 내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문 밖, 발코니 밖에서 보이는 외부 환경입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집과 땅에서 경험으로 쌓아온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선택할 때도 외부 환경이 집안의 기운을 좌우한다고 보지요. 현대 풍수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도로를 물로 보고 건물을 산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합니다. 강이나 냇물이 흐르듯 도시에서는 도로 위로 차량이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을 물의 흐름과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건물은 단단하게 서 있는 산과 같기 때문에 그 주변의 배치와 모양이 곧 지형의 산세와 다름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볼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도로의 방향입니다. 내 집 창문이나 발코니 앞으로 도로가 곧바로 달려오고 있는 경우 풍수에서는 이를 흉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길이 곧바로 집을 향해 들이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충을 맞는다고 표현합니다. 충을 맞는다는 것은 곧 재물이 새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곤 합니다. 단순히 미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경험담도 적지 않습니다. 도로가 바로 향해 들어오는 집은 마치 차가 내 집을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각적으로도 불안하고 심리적으로도 긴장감을 주지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러한 도로 형국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곧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마음이 편치 않으면 생활 전반에도 균형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도로가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큰 도로가 아파트 단지를 따라 옆으로 이어져 있다면 그 흐름은 집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재물의 흐름이 순환하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되곤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도로가 꺾여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예를 들어 내 아파트 라인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해 있고 그 도로가 꺾여 들어와 내 집을 정면으로 향하는 경우 풍수에서는 이 또한 좋지 않게 봅니다. 직선으로 달려오는 도로만큼 강렬하진 않더라도 꺾여 들어오는 도로 역시 집으로 에너지가 몰려드는 형국이기 때문에 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지요. 풍수에서는 이처럼 외부 환경을 세심하게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창밖 풍경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경치를 넘어 집의 기운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창문 밖에서 보이는 도로, 건물, 심지어는 작은 구조물 하나까지도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도로뿐 아니라 주변 건물의 모양과 배치까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볼 때 인테리어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발코니나 창문으로 고개를 돌려 도로의 방향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내 집을 향해 곧바로 달려오는지 아니면 옆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아파트 풍수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파트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도로와 라인의 관계입니다. 집 앞의 도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어떤 모양으로 꺾여 있는지에 따라 집의 기운이 달라진다고 보지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는 곧 물의 흐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물길이 곧장 달려들면 위험이 되지만 부드럽게 흘러가면 재물이 순환하는 좋은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도로가 쭉 뻗어 있는 것을 보셨다면 단순히 길이 반듯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그 직선 도로가 내 집의 창문이나 발코니를 향해 곧장 달려온다면 이는 충을 맞는 형국입니다. 자동차가 집을 향해 돌진하는 듯한 모양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는 순간부터 불안감이 들지요. 풍수에서는 이런 도로를 살기를 불러오는 요소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도로가 옆으로 스쳐 지나갈 때는 오히려 좋은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물길이 내 집을 향해 직접 들이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흘러가면서 순환하듯 재물이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는 형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도로라도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문제는 도로가 꺾여 들어올 때입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단지 옆 도로가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모퉁이에서 크게 꺾입니다. 이때 꺾인 도로의 연장선상에 특정 동이나 특정 라인이 위치한다면 그 집은 꺾여 들어오는 도로의 기운을 정면으로 받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황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선 도로처럼 강하게 들이치는 것은 아니지만 꺾여 들어온다는 것은 곧 에너지가 몰려드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과 불안정한 기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이 집이 자꾸 답답하다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풍수적 해석으로는 꺾인 길이 곧 집의 정면을 향해 있으니 충을 맞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단순히 길의 모양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작은 길, 그리고 라인 배치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안에서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가 특정 라인을 향해 똑바로 이어져 있다면 역시 그 라인은 풍수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큰 도로뿐 아니라 단지 내부의 작은 길조차도 물이 들어오는 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길이 정면으로 돌진하듯 들어오면 강한 충이 되고 옆으로 완만하게 흘러 들어오면 재물이 모이고 순환하는 좋은 기운이 됩니다. 그러나 꺾여 들어오는 길은 불안정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또 하나 짚어볼 점은 도로의 높낮이입니다. 만약 도로가 내 집보다 높게 위치해 있고 그 도로가 곧장 내려와 집을 향한다면 그 기운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듯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려 내려가는 형국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도로가 아래쪽에 있고 내 집이 위쪽에 있다면 물이 올라오지 못하니 집의 안정감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고를 때 이런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보통 내부 구조만 확인하다 보면 도로의 방향이나 꺾임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코니에 서서 도로가 집을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집값이 비슷해 보여도 어떤 라인은 좋은 기운을 받고 어떤 라인은 충을 맞아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로와 라인은 아파트 풍수의 핵심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동이라도 라인에 따라 완전히 다른 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아파트를 볼 때 반드시 도로의 흐름과 라인의 위치를 살피시길 권합니다. 이것이 집을 통해 재물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풍수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볼 때 내부의 채광이나 전망만 보시는데 풍수적으로는 단순히 경치가 좋고 나쁨을 넘어서 창밖에 무엇이 보이는지가 집의 기운을 좌우한다고 보지요. 먼저 꼭 살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밖으로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의 모서리가 우리 집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모서리살이라고 부릅니다. 모서리가 날카로운 칼끝처럼 내 집을 향해 서 있기 때문에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집을 찌르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작은 사고가 잦다는 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집에 사는 분들이 괜히 불안하다거나 집이 편안하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지하주차장 출입구입니다. 발코니나 창문에서 내려다봤을 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계구부가 바로 보이고 그곳으로 차량이 오르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면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왜일까요? 차량의 끊임없는 이동은 곧 불안정한 흐름을 상징합니다. 재물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안정되지 못하는 기운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게다가 눈으로 계속 차량이 오가는 모습을 본다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풍수를 넘어 실제 생활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풍수는 때때로 심리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무엇을 보느냐가 곧 마음에 어떤 인상을 남기는가, 이 부분이 집의 분위기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창밖에 나무가 보이고 푸른 녹지가 펼쳐져 있다면 집에 들어오는 기운도 부드럽고 여유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건물 모서리나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들이 보인다면 긴장과 불안이 무의식적으로 쌓이는 것이지요.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배치입니다. 창밖으로 봤을 때 단지 내부의 도로가 곧바로 내 창을 향해 뻗어 있다면 이것도 충을 받는 형국으로 해석됩니다. 비록 외부에 큰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단지 안의 작은 길 역시 물길로 보기 때문에 그 흐름이 곧장 집을 향해 들어오면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외부 환경을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을 보러 가셨을 때 잠시 발코니나 창문 앞에 서서 시선을 멀리 두는 것입니다. 내 집을 향해 달려오는 도로가 있는지, 다른 건물의 모서리가 뾰족하게 보이는지, 혹은 지하주차장의 입구가 눈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짧은 확인만으로도 그 집이 가진 기운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집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라면 어디선가는 건물 모서리가 보일 수도 있고 차량의 이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면으로 직접적인 충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측면에서 스치듯 보이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집의 중심을 향해 곧바로 들어오는 형국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기운을 단순히 흉하다라고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해석도 함께 남겨져 있습니다. 예컨대 모서리 살을 맞는 집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잦아지고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보이는 집에서는 재물운이 모이지 않고 새어나간다고 해석하지요. 이렇듯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 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집을 고르실 때 내부 인테리어는 얼마든지 손볼 수 있습니다. 벽지를 바꾸고 가구를 새로 들이고 조명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창밖 풍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항상 말합니다. 인테리어보다 창밖을 먼저 보라. 작은 색상, 소품, 인테리어의 힘으로도 충분히 기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미 그런 집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옮길 수 없다면 풍수에서는 작은 보완책을 통해 흉한 기운을 줄이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권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보완과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색상 활용입니다. 풍수에서는 색이 곧 기운을 담는 매개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서쪽 방향에 노란색을 두면 재물운이 상승한다고 전해집니다. 서쪽 창문 쪽에 노란 벽지를 두거나 노란색 소품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에너지가 부드럽게 순환한다고 믿지요.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도 따뜻한 색감이 주는 심리적 안정 효과와 연결됩니다. 노란색은 희망과 안정,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야 차단법입니다. 만약 창문을 열었을 때 다른 건물의 모서리가 곧장 들어오거나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보여서 불안하다면 커튼이나 블라인드 혹은 관엽식물을 활용해 시야를 부드럽게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흉한 기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특히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대표적인 매개체로 여겨집니다. 살아있는 초록의 기운은 집 안 공기를 정화하고 눈에 들어오는 날카로움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효과를 줍니다. 세 번째는 빛과 조명의 활용입니다. 풍수에서는 어둡고 침침한 환경을 흉하게 봅니다. 외부에 흉한 기운이 들어오더라도 집안이 밝고 환하다면 그 기운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현관과 거실 같은 집의 중심 공간에는 따뜻한 조명을 두어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음은 곧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어둠은 기운을 정체시킨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공간의 정리정돈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이 어수선하면 기운이 막힌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과 색을 사용하더라도 집이 지저분하다면 좋은 기운이 머물지 못합니다. 특히 발코니와 창가 주변은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외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흉한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에 불필요한 물건이 쌓여 있다면 나쁜 기운이 머물면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리적 전환입니다.
풍수의 핵심은 단순히 기운의 흐름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집 앞으로 곧장 달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해하기보다는 그 흐름을 재물이 들어오는 길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풍수 전문가들은 흉을 길로 바꾸는 것은 해석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도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생활이 안정되고 생활이 안정되면 기운 또한 바뀌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는 작은 상징물 배치입니다. 집안의 재물을 상징하는 작은 장식품이나 액자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황금빛 나는 소품이나 원형 장식품은 원만함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또 물고기 모양의 장식은 재물운을, 대나무나 소나무 그림은 건강과 장수를 의미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상징적인 아이템을 집안에 두면 심리적 안정과 함께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풍수는 어디까지나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보조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생활을 조화롭게 만드는 지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적 보완책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색상 변화, 간단한 정리정돈, 식물 하나, 조명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부에서 말씀드린 보완과 활용 방법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색상 활용으로 재물운을 높이고 둘째 커튼과 식물로 시야를 부드럽게 막으며 셋째 밝은 조명으로 기운을 환하게 만들고 넷째 정리정돈으로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다섯째 마음가짐을 전환의 흉을 길로 바꾸고 여섯째 상징적인 소품으로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인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풍수는 단순히 집의 운명을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작은 지혜들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신다면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재물과 건강,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게 과연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정리해온 지혜입니다. 도로와 건물, 창밖 풍경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미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사는 집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태도입니다. 흉한 기운을 피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작은 보완으로 충분히 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서쪽에 노란색을 두는 작은 인테리어, 커튼과 식물로 시야를 부드럽게 가리는 실천,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조명, 그리고 정리정돈을 통해 기운을 순환시키는 생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집을 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풍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조화와 균형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나와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지켜주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고를 때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가꿀 때도 풍수의 지혜를 조금만 참고하신다면 삶의 안정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재물과 건강, 행복이 머무는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풍수, 이제는 미신이 아닌 생활 지혜로 받아들이시길 권합니다.